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한인 여러분. 부동산 전문인 잔희정입니다. 계속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모두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9월 시장 보고서는 현재 경제와 얼마나 경제가 회복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요즘 제가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앞으로 얼마나 많은 폴클로저 주택들이 시장에 나올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잠시 후에 보게 될 전년 대비 주택 구매 신청서와 여기 있는 전주 대비 주택 구매 신청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 신청서를 전주에 비해 제출했는지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보시면 맨 왼쪽의 녹색 막대가 3월 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바로 격리 때의 4주 연속 숫자 감소가 이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억눌렸던 수요가 바로 나타납니다. 6주 연속으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새 집을 찾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름 기간 동안 억눌렸던 수요 중 일부가 소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년 대비 구매 신청서입니다. 다시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주택시장은 3월에 좋게 시작했지만 격리 기간 동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5월 중순경부터 구매 신청서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신청서가 제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보셨던 전주 대비는 억눌린 수요의 일부가 현재 소진되어 있었지만 여기 전년 대비는 작년보다 숫자가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지금 주택시장이 작년에 비해 구매율이 훨씬 높은 이유는 봄에 억눌렸던 수요 때문입니다. 7월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주택시장이 여름에 바쁘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쇼잉 인덱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7월에 주택 구매자 트래픽이 다시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60.7% 증가한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전국 각지, 특히 북동부 지역이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76.6%로 제일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이처럼 많은 수요가 있으면 도전이 되는 것은 당연히 매물일 겁니다. Realtor.com의 데니얼 헤어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총 매물이 38%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매자들은 낮은 이자율과 불확실한 세상에서 소유권에 대한 강한 열망에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물로 나오는 주택을 신속하게 구매하여 전체 매매 주택 수를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안타깝게도 매물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미래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압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트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택 가격에 대한 주요 전문가들의 최근 예측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또는 향후 12개월 동안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3에서 4% 범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수는 여전히 1%의 절하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가격은 항상 공급과 수요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곧 예측을 변경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택시장은 압도적인 수요와 공급 부족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최근에 일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예측을 변경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페니메이는 약 0.4%의 절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4.4%로 변경했고 질로우는 절하에서 절상으로 전환했으며 콜라직은 마이너스 6.6%에서 0.6%로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들의 예측이 더 긍정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모기지 유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살펴보면 지난 3주 동안 진행 중인 모기지 유예가 393만 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주시해야 하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유예에서 벗어나 주택이 압류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뱅크레이트의 고위 모기지 리포터인 제퍼 스트라스키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모기지 불이행 및 차압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경기 침체를 힘있게 뚫고 나가면서 차압은 홍수가 아닌 물방울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전 시장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람들이 자기 집에 소유하고 있는 상당한 양의 에꼬리는 많은 선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차압된 주택들이 앞으로 시장에 당연히 보이겠지만 제프가 언급한 것처럼 2008년과 같은 홍수가 아닌 물방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시나리오는 2008년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앞에서 제퍼 스트라스키가 코로나 팬데믹은 모기지 불이행 및 차압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던 말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압류된 부동산 판매 비율은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낮았지만 지금은 더 낮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법적이든 비사법적이든 차압 절차 시작에 대한 모라토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차압 절차를 지금 시작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모기지 유예를 연장함에 따라 모라토리움이 연장됩니다. 나중에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이 끝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차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시 말해 현재 주택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양의 에qu이가 사람들에게 다른 많은 선택의 조건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차압된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으로 보입니다. 요즘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있는데 주택시장 경제성에 관한 것입니다. 블랙나이트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월 지불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년 전보다 10% 가격이 더 높은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32,000불 이상의 구매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11월 거의 2년 전 30년 고정평균 이자율은 4.94%, 거의 5%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86 이자율을 보고 있죠. 2년 전 5% 이자율과 그때 평균 구매 가격으로 시장에서 어떤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똑같은 달러로 지금은 어떤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현재 주택시장의 구매력의 증가는 얼마인가요? 더 깊게 파고들지는 않겠지만 꽤 큰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현재 주택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에선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이 더 저렴합니다. 지난 10년에서 12년, 주황색 막대가 있는 2008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차압된 주택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보시면 우리는 지금 2008년경의 시기와 비슷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금 주택을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도전은 구매자가 매물 부족으로 집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서 교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니 메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덕 던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택이 더 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보였던 구매 수요 증가는 수요가 억제되었던 봄에 구매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최근에 구매에 뛰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매자 선호도가 낮은 밀도 영역으로 이동하는 초기 징후를 보고 있고, 이는 잠재적으로 추가 구매 활동의 유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덜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에서 교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뒷마당과 집에 사무실을 만들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학교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으며 확실히 거기에 걸맞는 수요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AR의 로런스 유는 기존 주택 판매가 이번 연도 하반기에 연간 수준으로 580만 채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반등은 기존 주택 판매의 연간 수준이 2019년에 비해 1.1% 증가한 540만 채입니다. 아니, 어느 누가 이번 해 작년 기존 주택 판매 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겪은 일들을 보면 진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여전히 8.4%이지만 이 수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도 잘 반응해서 작년의 판매율을 능가할 수 있는 시점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로런스 유는 내년에 주택 판매가 계속 증가할 것인데 8에서 12% 사이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숫자이고 이것은 더 많은 수요와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 이후 집은 어느 때보다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에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극적으로 증가했죠. 또한 지금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일부인들은 이것이 미국 대의주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어느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미래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세계를 코로나 전과 후로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모든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